본격적으로 우리가 교과서 본문 120쪽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T를 이제 듣고 오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반적으로는 아실 텐데, 아직 이제 첫 페이지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120페이지, 구성은 이렇게 될 건데, 이제 그 왼쪽에 교과서를 이제 실어놓고, 우리가 사실 막상 시험 공부할 때 교과서를 잘 안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뭐 프린트물이나 아니면 그렇게 이제 인쇄된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 교과서의 단락이나 아니면 뭐 그림도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돼서 그런 걸 같이 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해서 왼쪽에는 조금 작지만 교과서 한 페이지를 실어놓고,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거의 첫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문장, 그래서 우리가 문장 단위로 다룰 거고요. 이 한 문장을 두 번의 화면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법 포인트라고 해서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문법 내용을 좀 설명해서 이 문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구나 이해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출제 포인트,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보통 시험 문제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한 문장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건데, 지금 이제 첫 문장을 하기 딱 전에, 제가, 여러분과 꼭 한 번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이제 딱 보기에도 뭔가 갑자기 좀 질리죠. 그렇게 했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분석할 때는 항상 필요한 그 도구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한 번만 저를 봐주시고, 이 페이지하고 그 다음 페이지는,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영어의 분석 도구니까 한번 알아두자라는 마음으로 저도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 조금 준비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용어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서 한번 여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영어에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는 단어로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단위가 구인데 전치사구, 명사구 이런 걸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절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절이라는 단위가 영어의 단위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만 잘 볼 수 있어도 해석도 좀 쉬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법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지루하겠지만 놓고 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초반부터 무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절이 뭐냐고 하면 이제 설명을 해본다면, 주어하고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단위니까 상당히 큰 단위예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독립된 문장은 아니고 문장의 일부분으로, 한 부분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건데, 주어 동사를 포함하면서 그렇지만 문장의 일부분으로 속해가지고 사용된다. 이런 게 이제 절인데, 절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있고요. 그렇다면 명사절은 절인데, 그러니까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인데 그게 명사처럼 쓰이니까 명사절인 겁니다. 명사처럼 쓰인다는 게 뭐냐면, 명사가 하는 역할을 명사절이 하겠다는, 그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가 하겠다는 건데, 명사처럼이라는 것은 명사가 원래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아까 그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가 역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이는 것을 우리가 한 단위 덩어리로 명사절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명사절을 알아볼 수 있게 조금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신호탄처럼 이제 명사절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를 할 건데, 신호탄처럼 접속사 that, 명사절의 접속사 that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고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if, whether 이렇게 이제 신호탄이 딱 주어지면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을 가지고 쓰이는 이런 식의 명사절이 있고요. 그리고 의문사, 주어, 동사, 여기는 어순이 되게 중요한데, 의문사가 또 명사절을 열어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사절을 정리해보면, 일단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가 명사처럼 쓰인다. 명사처럼 쓰인다는 것은 주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쓰인다는 거고, 그 명사절은 우리가 이제 약속처럼 대괄호로 표시를 할 거고, 명사절이 시작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신호가 보통 있는데, 접속사 대신나 두 번째는 if,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아니면 의문사, 이렇게 세 가지가 신호탄으로 올 수 있다.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문장을 하면서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가 형용사절인데, 이제 형용사절은 역시 절이니까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인데 그것이 형용사처럼 쓰인다. 형용사가 원래 어떻게 쓰이냐면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주어 동사를 포함한 그 덩어리, 걔가 명사를 꾸며주면 우린 그걸 형용사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이 앞에 명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우리가 소괄호로 무슨 수학 같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할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용어를 이제 나온 김에 한번 보고 가면 관계대명사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관계대명사가 뜻하는 바를 한번 같이 조금 풀어보고 간다면 원래 여기 이제 명사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겠죠? 앞뒤로 이제 문장 하나가 잘 지나가고 있는데 그 명사 하나 꾸며주는 예인 거예요. 그럼 이제 문장이 하나가 있고 이 안에도 우리가 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여서 이 안에도 나름의 문장의 형태가 있어요. 영어에서는 문장 두 개를 접속사 없이 이렇게 그냥 막 섞어서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필요한데 그 접속사의 역할을 해준다는 걸 여기 관계라는 말에 담고 있어요. 이 한 문장과 이 안에 있는 문장을 관계 지어준다, 접속해준다 그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형용사절 안에서 이 얘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대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문장 두 개를 이어주면서 그리고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 대명사도 역시 어차피 명사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는 거여서 여기 관계 대명사를 쓰는데 걔가 주어 역할을 하면 그래서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온 주어 역할을 하면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고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면 여기 이 목적어 역할을 하면 앞에 쓰긴 하지만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렇게 이름까지 이제 정의를 하고 지나갑니다. 역시 이것도 구체적인 예는 이제 실제로 하면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부사절인데 여기 이제 익숙해졌죠. 절이니까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일 건데 그게 부사처럼 쓰입니다. 부사가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원래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부사절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렇게 주어 동사 포함한 뭐 뒤에 좀 더 있겠지만 그냥 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 문장에다가 추가적인 정보를 조금 더 더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사절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부사절이 시작합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탄이 있어요. 명사절도 신호탄이 있었고 형용사절도 관계대명사라고 신호탄이 있었던 것처럼 부사절도 신호탄이 있습니다. 그 신호탄이 종속 접속사이고 종속 접속사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when, if, while, as, because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이제 부사절이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부사절은 부사절과 주절이 갈라지는 그 부분 그 정도만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표시를 여기 이제 그 부사절과 주절 사이에 이렇게 해줄게요. 근데 부사절은 문장 진짜 주절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1분 내에 정리하고 바로 지나갈게요. 그래서 절이라는 게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인데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이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이제 찾으면서 볼 건데 명사절은 명사처럼 쓰이는 절이어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거 그거를 우리 이제 대괄호로 표시를 하면서 보겠다. 근데 그걸 보는 조금 더 큰 힌트는 물론 이 위치로 이제 우리가 금방 쉽게 알 수 있긴 하지만 접속사 that, if, whether, 의문사가 보이면 정말 시작이구나 라고 신호탄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형용사절은 그 절이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면 우리가 형용사절로 소괄호로 표시를 할 거고 역시 신호탄인 주격 관계대명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보이면 조금 더 확신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사절은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 이 덩어리가 그 문장에 추가적인 정보를 더해주는 부사 같은 역할을 할 건데 역시 신호탄은 종속 접속사 그래서 예를 보면 부사절의 시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교적 쉬워요, 여러분. 앞에서 좀 지치셨죠, 벌써? 근데 우리가 to를 한 번 정도는 분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일단 to는 우리가 투부정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to와 전치사 to 이렇게 이제 두 개로 크게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투부정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to, 동사 원형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근데 그 투부정사는 그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그 문장 내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명사처럼 쓰이면 이제 명사적 용법, 형용사처럼 쓰면 형용사적 용법, 부사처럼 쓰이면 부사적 용법. 우리가 방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보고 왔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명사처럼 쓰인다는 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문장 안에서 투부정사가 하면 그냥 명사처럼 쓰였으니까 명사적 용법이라고 부르고요.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부르고요. 부사적 용법이 제일 이제 이게 뭔가 종류가 많죠. 뭐뭐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만나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거니까 그냥 이유를 덧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부사적 용법에 속하고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게 원래 부사니까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 부사적 용법에 속하고 감정의 원인도 이게 다 감정 형용사
형용사로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니까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결과도 문장 끝내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그냥 덧붙여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적인 그 정보를 주는 거니까 부사적 용법 이렇게 쭉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부정사는 to 동사 원형인데 이런 용법을 가지고 쓰일 수 있다. 우리가 내신 문제에서는 되게 자잘하지만 이거 같은 쓰임인 것은 이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과는 달리 전치사 in, on, of, from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전치사의 한 종류로 to가 있으면 go to school 할 때요. 그래서 그런 to는 원래 우리가 전치사고는 to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 관련, 명사, 대명사, 동명사, 뭐 일부 명사절 이렇게 명사 관련이 쓰이니까 이렇게 묶어서 이런 전치사 to와 명사가 같이 쓰이는 것은 그냥 전치사 구여서 수식어로 들어가는구나. 얘와 얘 라인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조금씩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진짜로 들어갈게요. 저 내용은 사실 좀 지루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지금 이 글이 three questions, 이 글이 literatur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문학이에요, 이게. 그래서 문학이라서 이제 그 문제 자체가 뭐 주제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대상 캐릭터니까 대상을 물어보거나 뭐 사건 순서를 물어보거나 그런 게 유난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특성을 이제 생각하면서 조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림을 봐야 된다고 하면서 저를 도대체 어디다 여기 정도면은 모든 게 안 가릴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이제 첫 문장부터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문장이 있고 지금 이건 교과서고 문법 포인트를 여기서 이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출제 포인트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은 There was once a king who wanted to know three things. 이 첫 문장이죠. 그래서 There was once a king. 정말 많이 듣던 옛날 얘기 좀 읽어보신 분들은 정말 익숙한 도입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There was once a king. 옛날에 한 왕이 있었대요. 근데 왕 다음에 딱 보자마자 절의 시작이네. 왜냐하면 문장 끝나지 않았는데 어쨌든 동사가 또 나오고 하니까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There was once a king. 근데 명사를 꾸며주는 절이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인가 보다 표시를 하고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신호탄 주격 관계대명사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인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뒤에 바로 동사가 있죠. 그래서 얘가 주어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who. 이건 사람이니까 who 쓰는 것은 중학교 때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소하긴 하지만 한 개씩 그냥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냥 공부할 때 그냥 눈여겨봐두면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There was once a king. 왕이 한 명 있었는데 어떤 왕이냐면 who wanted to know three things. 세 가지 것들을 알기 원했던 그런 왕이 있었대요. 여기서 벌써 이제 투부정사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린 건데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여기 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보면 wanted, 원했다는 동사죠. 근데 무엇을 원했는지 원래 이게 동사가 필요한 대상,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오죠. 근데 그 명사가 와야 될 자리에 투부정사가 왔으니까 이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것들을 알기 원했던 왕이 있었다. 인 건데 이제 그 세 가지 것들이 쏟아집니다. The right time to do everything. 첫 번째, the most necessary people to pay attention to. 두 번째,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의 다 교과서를 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교과서 플러스 부교재가 있으면 막 부교재까지 다 외워버리는 그런 엄청난 능력자들이신 거 알고 있는데 혹시 나는 교과서를 다 외우긴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이거 세 개는 조금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치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뒤에 이제 서술형으로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네 세 개는 좀 기억해두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 이 왕이 알고 싶었던 세 가지가 이제 그 질문이 뭐냐면 the right time to do everything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to는 이제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투부정사의 the right time 이게 적절한 시간, 적절한 시간인데 시간이란 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어떤 것을 할 적절한 시간 이렇게 해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두 번째 넘어가서도 the most necessary people 가장 필요한 사람인데 to pay attention to 이렇게 주목해야 할, 집중해야 할 가장 필요한 사람. 그래서 역시 이 people이란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형용사적 용법이구나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릴게 원래 pay attention to가
누구에게 관심을 갖다, 누구에게 집중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to는 전치사 to입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는 to 부정사의 to고 to 동사 원형, 이건 pay attention to somebody 여서 전치사 to인 겁니다. 물론 그걸 구분해라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분석하기 편하고 알고 있으면 외우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그 to를 써야 된다는 거, 이건 전치사 to라는 거 조금 이따 출제 포인트에서 할 얘기는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떤 것이냐면 명사 뒤에 역시 to do, 형용사적 용법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좀 긴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왕이 세 가지 것들을 알고 싶어 했었고, 그거는 어떤 거를 할 때 적절한 시간이 언젠가, 이제 뭔가 일을 할 때 그 알맞은 시기를 딱딱 맞춰서 타이밍을 맞춰서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언젠지, 그리고 이제 이 왕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제 좀 집중을 가장 할 필요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럼 그 사람에게 좀 올인해서 집중해 주겠다, 관심 가져주겠다 이런 거. 그리고 왕이 역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 세 가지를 알고 싶어 했대요. 근데 좀 교과서 같은 질문이긴 하죠. 근데 진짜 교과서긴 하죠.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두고 이제 출제 포인트의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이 출제 포인트는 그러면 제 맘대로 정했나?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몇 날 며칠을 그 지금까지 나왔던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모아서 거기서 공통적으로 이건 많이 물어보더라 하는 것을 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별 표시가 5개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별이 없는 거는 그냥 뭐 한두 번 이렇게 1개, 2개 학교에서 나온 거고, 별이 이제 많아질수록 이걸 내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니까 우리 학교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별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there was once a king 할 때 이 once의 쓰임을 물어봐요. 근데 쓰임을 물어보는 문제는 여러분 익숙할 것 같은데, 이 단어의 쓰임과 같은 거 쓰인 해서 이제 1, 2, 3, 4, 5 복이 주어지는 거, 그런 문제 아시죠? 그때 이 once는 옛날에 란 뜻이기 때문에 옛날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쓰였으면 고르시면 돼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once a month 할 때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리고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부사절의 그냥 종속 접속사, 그 부사절을 시작하는 그 종속 접속사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는 아니고 옛날에 이 정도로 쓰인다는 게 한두 개의 학교에서만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후 주격 관계대명사 어법 문제로 가끔 하나 이렇게 밑줄 그어서 물어보는데 틀리게 물어보는 경우는 없고 그냥 하나 끼워놓는 정도니까 그렇구나 역시 우리가 거의 사실은 아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확인, 눈도장 찍어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right, 이거 문맥 단어로 물어보는데 사실 여기 적절한 시간, 알맞은 시간, 가장 좋은 시간, 완벽한 시간, 정확한 시간 이런 게 굉장히 뒤에도 계속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표현으로 주어가자. 그래서 right, 이거 suitable 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뭘 하기에 딱 적합한 시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문맥 단어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지만 틀린 걸로 많이 나오진 않고 얘가 그냥 맞는 걸로 하나 역시 밑줄 그어서 얘도 그냥 맞는 보기로 나오는 경우들은 가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그럼 출제 포인트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여기에 있는 어법 문제인데 전치사 to 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가 the most necessary people to pay attention to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to를 생략해 놓고 안 쓰고 나서 여기를 어법 문제를 이렇게 밑줄 그어서 내면 이 부분이 to가 없어서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pay attention to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 해서 원래 pay attention to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to 그 다음에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to를 빼먹으면 안 되는데 얘를 뭔가 이제 미리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그냥 그 순간에는 언뜻 우리가 채워서 대충 이해를 잘하는, 오히려 너무 잘해서 문제인데 이게 그럴싸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to가 있구나, 전치사 to를 꼭 써야지, 이거를 그 관점을 가지고 봐야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제 한 문장이 끝난 거예요. 너무 심한가요? 근데 익숙해지면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일단 여러분을 위로하고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1번 문장이 솔직히 좀 더 길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읽고 여러분 좀 궁금하긴 하셨어요. 이 이야기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3 questions? 알고 계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기에 딱 적절한 시간이랑
관심을 가져야 될 제일 필요한 사람, 그리고 뭐 할 가장 중요한 일, 이거가 뭘까? 뭐라고 과연 대답을 할까? 조금 궁금하긴 했는데, 근데 교과서니까 쉽기도 했어요. 네, 일단 조금씩 진행을 시키면서 같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번 문장은 He thought that knowing these things would ensure his success.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의 분석 그 관점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He thought, 그가 생각했다. 왕이 생각한 거죠. 왕이 생각했는데 동사 뒤에 이렇게 쭉 보니까 벌써 신호탄이 있죠. 그래서 동사 뒤에, 원래 동사 뒤에는 이 동사가 필요한 대상, 목적어 역할은 명사가 하는데 지금 딱 봐도 주어 동사 포함하고 있고 길죠? 그러면 절이 왔구나. 그러면 명사 역할이니까 명사절이 왔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명사절을 열어주는 세 가지 그 신호탄 중에서 명사절 접속사 that을 쓴 상황입니다. 우리 명사절 접속사 that은 주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절이 있으니까 역시 이렇게 두 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뿐 그 외의 역할은 안 합니다. 그래서 that 쓸 수 있고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절은 that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what을 쓴다거나 which를 쓴다거나 다른 건 안 되니까 that을 쓰거나 생략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왕이 생각한 내용을 그럼 명사절 안에서 들어볼까요? Knowing these things would ensure his success. 그럼 명사절 안에도 이제 독립된 문장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 안에서 얘가 동사니까 그 앞이 이제 주어 자리여야 될 텐데 이것들을 아는 것이 그래서 여기 부분은 지금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형태를 동명사 형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동사 그대로 쓰면 안 되는데 그게 조금 이따 출제 포인트에서 보겠지만 여기 이제 동사 형태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정도를 물어본다는 것은 이제 이 문장의 구조를 알아야 여기가 명사절 안에서 주어 자리니까 동명사를 써야지 동사는 안 되지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문장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He thought that knowing these things 이렇게 동명사 주어를 쓰고 would ensure his success. 여기까지 왔는데 한 가지만 더 오늘은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되죠.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제일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일치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시제일치는 조금 낯선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절의 동사가 과거 시제이면 그래서 여기 he thought 여기 과거 시제죠. 그럼 종속절 시제는 종속돼 있다는 게 이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모두를 말하거든요. 근데 속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종속절의 시제도 조금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과거이거나 과거 완료 그 이전이거나 그러면 절대 다른 건 안 됩니까? 아니요. 시제원 일치에 또 예외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 단원에서는 예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건 이제 생각하지 말고 시제 일치를 시켜야 되는구나. 그 시제 일치라는 것은 주절의 동사가 과거면 그 안에 있는 속한 그 동사도 뭐 과거나 과거 완료로 맞춰야 되는구나 해서 he thought 이 왕이 생각했는데 knowing these things 이것들을 아는 것이 would, 여기가 지금 이제 조동사의 과거형이죠. would가. 그래서 그렇게 썼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would ensure his success. 그럼 출제 포인트를 보면서 의미는 조금 더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얘가 그 왕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들을 아는 것이 이것들이 뭘까요? 그래서 아까 그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것들이었던 거예요. 아까 the right time to do everything 그거 있었죠. 그 세 가지 것들을 아는 것이 would ensure가 보증하다, 확실하게 하다, his success. 자기의 성공을 확실히 보증을 해줄 것 같았기 때문에 이제 보증을 해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이 왕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내용 일치를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럴 만한 게 여기 이제 교과서에 조그맣게 보면 Why did the king want to know the three things?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이 세 가지를 알길 원했습니까? 이게 나오는데 여기 답이 딱 주어지거든요. 이걸 아는 것이 자기의 성공을 보증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딱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얘가 내용 일치로 일단 많이 물어보는데 성공을 보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어서 행복을 위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아니에요. 학문적인 호기심, 좋은 말들인데 여기는 아닌 거죠. 이 왕은 되게 실질적으로 내가 성공을 한번 해보리라 야망에 의해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른 이유들이 나오면 아닌 거고요. 그리고 그냥 이것을 왜 알고 싶어 했나요? 그걸 서술형으로 쓰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it would ensure his success 그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 내용 전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일단 먼저 해둘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어법, knowing 이건 명사절이 시작돼서 그 명사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명사인 knowing 형태를 써야지 그냥 동사 형태를 쓸 수는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영영 단어도 이제 간혹 나오는데 1, 2, 3, 4, 5 해가지고 뭔가 틀린 거, 영영 설명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ensure 영영 단어 풀이가 가끔 나오긴 했지만 맞는 걸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nsure 보증하다 아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확실하게 하다 그래서 guarantee, make certain, make sure 이 정도로 이제 풀이가 돼 있으면 다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맥 단어로 나오는데 문맥 단어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래서 뭐 1, 2, 3, 4, 5 단어들을 이제 밑줄 그어놓고 그게 이제 그 맥락에 맞는 단어인지 정말 생뚱맞은 단어인지 그걸 찾는 문제인데 insure도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포인트예요. 근데 insure 그 문맥 단어의 그 출제 포인트는 항상 그런 겁니다. 얘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 정말 뜻은 아예 상관이 없는데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정반대의 뜻. 그래서 이 글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보려고 반대의 뜻을 놓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nsure가 나와야 되는데 endure, enable 이 endure는 견디다잖아요. 정말 뜻은 다른데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올 수도 있고 enable 뭔가 하게 하다 뭐 이런 건데 in 이게 똑같다는 이유로 hinder 방해하다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반대 뜻인데 그런 뜻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아니고 이런 애들은 아니고 얘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장까지 왔습니다. 3번 문장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왕이 이제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세 가지 것들을 알고 싶었어요. 근데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he announced that he would reward anyone who could teach him these things. 그래서 이제 왕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he announced 그가 발표를 했어요. 공표를 했어요. 발표했다라는 동사잖아요. 역시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온 거고요. 주어 동사 이미 쓱 봐도 보이니까요. 그래서 명사절이 시작하는 그 부분에 명사절의 접속사 that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He announced that. 그럼 우리는 한번 이제 그 뭐를 이제 발표를 했는지 읽어볼게요. 역시 명사절이니까 시제 일치는 됐을 거고요. 그래서 과거여서 과거형 조동사 나왔습니다. He would reward anyone. 그가 누구에게든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대요. 그런데 여기까지 읽고 정말 그 이제 문법을 되게 많이 공부해서 오히려 파칭한 친구들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긍정문에서는 someone을 쓴다고 했던 것 같은데 긍정문인데 왜 anyone일까? 이런 궁금함이 혹시 생기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원서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긍정문에도 anyone 쓸 수 있는데 any meaning it doesn't matter which. 이 어떤 거든 상관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any가. 근데 when any has this meaning, any가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we can use it in positive sentences. 긍정문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누구에게든 보상해주겠다. 이게 누구여도 상관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anyone 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 보상을 해주겠다. 근데 그 누구가 누구냐면 anyone 이 대명사지만 부정 대명사지만 어쨌든 명사 꾸며주는 것처럼 대명사 꾸며주죠. 그래서 형용사절이 시작됐구나. 형용사절의 신호탄 주격 관계대명사도 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제 일치에 의해서 여기 형용사절도 어차피 종속절이잖아요. 속해 있는. 그래서 얘도 조동사의 과거형 쓰임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보상해주겠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who could teach 사형식 혹시 기억하세요? 사형식 동사라고 사람 목적어 그리고 사물 목적어 그렇게 나오는 teach him 그 왕에게 these things 이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누구에게든 보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대요. 근데 이것들은 역시 아까 그거예요. 아까 그 세 개 있죠? The right time 제가 이렇게 팝업 말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The right time 거기서 이어지는 그 세 개 이것들이 이제 그 왕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이때 SNS가 없는 시대니까 이제 그냥 어디 벽지나 뭐 이런 데 붙여가지고 발표를 했겠죠. 그렇게 이제 내용은 진행이 되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학교는 되게 무난하게 내는 편이고 뭔가 변형을 시키거나 그렇게 어렵게 내는 편이 아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그냥 안 보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좀 독하다. 문제가 좀 독한 편이고 자꾸 변형을 시킨다라고 하면 잠깐 참고로 보실까요? 여기가 anyone who 이 부분은 any person who 어쨌든 anyone who 이걸 두 단어를 묶어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에. 근데 그 단어가 whoever 이거예요. 그래서 whoever는 뭐 이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까지는 전혀 알 필요가 없지만 anyone who가 합쳐져서 whoever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anyone who 대신에 whoever 이렇게 써도 맞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변형을 자주 시키는 학교의 경우는 한 번쯤은 눈여겨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The thing that 이거를 what 이렇게 합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서 그럴 때 이제 그 앞에 있는 명사를 먹고 있는 거니까 any person who 이걸 이제 whoever가 먹어버리는 거니까 이제 얘는 명사절이 됐네.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명사절, 형용사절 이런 건 복잡하다면 anyone who 이 대신에 whoever 이렇게 단어를 줄여서 쓸 수도 있구나 정도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출제 포인트는 이제 봐야 되겠죠? 얘는 이 문장에 들어갈 곳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것들을 아는 게 성공을 보장을 해줄 것 같은데 몰랐죠.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궁전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려면 이 사람이 뭔가 발표를 해야 찾아오겠죠. 그래서 얘가 들어갈 곳을 물어볼 수 있고요. 그 영역 단어로 announce, reward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얘네들도 보통 이제 맞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틀린 그 표현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끄덕끄덕 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Announce to tell people about something publicly or officially.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뭔가를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그게 발표하고 공표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읽으면 딱 그렇구나 싶어요. Reward, 보상해 주는 거죠. To give something to someone. 뭔가를 누군가에게 주는 건데 왜 주냐면 they have done something good or helpful. 뭔가 좋은 일, 도움이 되는 일 그런 거 해서 주는 거. 뭔가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 되겠고 문맥 단어로 reward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 정반대 뜻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읽다가 깜짝 놀라고 이 말이 안 돼서 punish 갑자기 이것들을 알려주면은 벌을 하겠다.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아예 말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punish 반대 뜻이죠 거의. criticize 비판하다 역시 반대죠. revenge 복수를 하겠대요. 좋은 일을 했는데 복수를 해주겠다 이러면 올 사람이 없겠죠. 이거는 약간 이제 단어 생김새가 비슷해 내는 것 같죠. remind 뭐 어느 사람에게든 떠오르게 해주겠다. 근데 뭘 떠오르게 해주겠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니고 reward 보상을 해주는구나 그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who로 나오는 경우는 쉬운 문제고 anyone who를 묶어서 얘를 whoever 이렇게 쓰더라도 그렇게 이제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그것도 맞는 거다라는 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se things 이거를 이제 영어로 우리말로 서술형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로 쓰라고 하면 the right time to do everything the most 뭐 이거고 우리말로 쓰라고 하면 그 우리말로 풀어서 여기 이제 해석이 있으니까 그걸 풀어서 쓰시면 됩니다. 4번으로 가볼까요? 그래도 한 페이지라서 이 교과서 한 페이지라서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크게 겁먹진 않으셔도 돼요. 지금 이미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소심해져서 지금 변명을 막 하는 중인데 지금 여기 벌써 이 문장이 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절 설명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대놓고 설명하는 한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여기 4번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Many people traveled to his palace, but they all provided different answers to his questions. 그럼 여기는 문법 포인트가 없죠. 별로 문법적인 설명을 할 부분이 없어서 그랬는데 many people 아까 이제 왕이 누구든지 이거를 자기한테 그것들을 가르쳐주면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traveled 설마 여행하는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동하다라는 정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many people traveled to his palace 이거 전치사겠죠? 그 궁전으로 찾아왔지만 but 그리고 한 번쯤 지금 받으면 우리가 아까 부사절 할 때 종속 접속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영어에는 접속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가 있는데 등위 접속사는 동등하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등위, 위치가 같으니까. 그래서 그 종류가 and, but, or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온 김에 등위 접속사로 접속사니까 하나, 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궁전으로 이제 찾아왔지만 but they 많은 사람들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두 provided 뭐 제공을 했다 이건데 이제 제시를 해준 거죠. different answers 다른 대답들을 제시했대요. to his questions 그의 질문에 왕의 질문들에 그러면 왕은 되게 지금 혼란스럽겠죠. 지금 이제 그거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다 다른 대답을 하면 정신없잖아요. 그런 포인트인데
일단 이 문장이 들어갈 곳 역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왕이 이제 이거를 해주면 보상을 해주겠다 발표를 했다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이렇게 들어갈 곳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provided 얘는 문맥 단어로 물어보는 경우 있었는데 역시 맞은 걸로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물어봤습니다. different. 그래서 그의 질문들에 다 다른 대답을 제시했다. 그래서 다른이란 different 맥락이어야 되는데 similar, same, identical 다 같다는 비슷하거나 같거나 이건 완전 반대의 뜻이죠. 그래서 얘네가 나오면 문맥 단어로 틀린 거고 여기까지 봤는데 어떻게 이걸 압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봤을 때 사실 좀 애매하죠. 근데 이제 뒷부분 내용에 some, others, still others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고 다른 사람이 이렇고 그래서 다양한 답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보고 different 이제 확정을 짓는 거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일치 문제로 비슷한 답을 내놓았다 뭐 이런 표현은 당연히 다 아니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면 4번 문장이 끝났습니다. 5번 문장이 이제 여기인데 Regarding the first question, some said that the king should make a detailed schedule so that he could always know the perfect time to do everything. 길죠. 긴데 이제 이 문장은 사실 되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뜻 말을 못하겠는데 일단 한번 살펴나 보고 왜 외우면 좋을지는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Regarding the first question. Regarding 이것은 되게 특이하지만 전치사입니다. 품사가.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는 in, on, from, to 이런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건데 조금 독특한 이제 분사 형태의 전치사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알 필요 없이 그냥 전치사 형태구나 뭐뭐에 대해서라는 뜻이 about 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garding the first question,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에 관해서 some said, some은 그냥 어떤 사람들이겠죠. some said, 어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고 역시 우리가 이제는 익숙한 명사절 접속사 that, the king should, 역시 시제일치도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대요. 뭘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냐면 make a detailed schedule, 뭔가 이렇게 상세한 일정을 짜야 됩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여기 so that 지금까지 부사절이 나온 적이 있었나요? 근데 부사절이 나왔다고 해도 우리가 그냥 종속 접속사가 익숙한 게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 처음으로 이 so that이라는 그 조금 익숙하지 않은 종속 접속사가 익숙하시나요? 제가 너무 여러분을 so that이라는 접속사가 익숙할 수는 있는데 이게 두 단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가 한 덩어리 종속 접속사라는 걸 일단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so that 그리고 보통은 주어 can이나 could 그래 묶어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뜻은 뭐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얘 부사절 표시를 이렇게 종속 접속사가 나온 거 보니까 부사절로 덧붙이는군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이런 상세한 일정을 짜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이유를 덧붙여줘야 왕이 이제 그걸 납득을 할 거 아니에요? So that he could always know the perfect time to do everything. 역시 부사절도 종속절이니까 시제 일치시킨 거 조동사의 과거형 쓴 거고요. 그래서 얘를 can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so that can 이렇게 외운 그냥 기계적으로 외운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는 시제 일치를 시켜야 되니까 지금 다 과거형이니까 could 써야 되고요. 정말 사소한 걸 하나 말하자면 그 빈도부사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위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동사 뒤에다 이렇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진 않아요. Could always know the perfect time to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완벽한 시간이니까 시간이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까지 쓰였습니다. 그럼 일단 출제 포인트를 보면서 조금 더 해석을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Regarding the first question, 여기서 regarding 역시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얘는 일단 전치사라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전치사인데 뜻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들이 about 이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고요. concerning 비슷하게 낯설 수 있어요. 근데 regarding, concerning 둘 다 전치사고 같은 뜻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얘네는 심지어 세 단어, 두 단어로 이루어진 전치사죠. with regard to, as for 다 같은 뜻입니다. 뭐뭐에 관해서. 그래서 조금 변형시켜서 나오는 그 본문을 조금 변형시키는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같이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준비를 하고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어법, regarded 이런 전치사가 형태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regarding 그대로 그냥 쓰면 됩니다. 그리고 문맥 단어로는 regardless of 이건 사실 뭐뭐와 관계없이 라는 뜻인데 사실 정말 얘랑 다른 뜻인데
생긴 게 언뜻 보면 비슷해서 그냥 대충 쓱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면 이거였던가 이렇게 이제 낚일 수가 있는데 그 낚시줄을 딱 물면 안 되겠죠? regardless of 아닙니다. 자, 한번 미리 준비 예방주사처럼 보고 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영영 단어로 regarding the first question 첫 번째 그 문제에 대해서 some said that the king should make a detailed schedule. 여기 detailed 아까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또 품사가 아까 regarding이 전치사 좀 특이한데 했던 것처럼 detailed 그냥 형용사로 나옵니다. 사전을 찾으면. 그래서 역시 우리 형용사도 형태 변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 어법도 그냥 detailed 그렇게 써야지 detailing 뭐 이런 거 헷갈릴 것도 없어요. 사실 그냥 단어처럼 외우면 돼요. detailing 형용사로 그냥 그런 단어구나 이렇게. 그리고 얘를 영영풀이로 조금 봐보면 containing a lot of information or details. 그래서 엄청 많은 정보 아니면 많은 세부 사항 이런 거 포함하고 있는 이런 뜻이 detailed. 그래서 상세한이라고 우리 이제 해석을 하죠. 그리고 문맥 단어는 rough 이거 반대뜻 이런 거 가진 거는 아니겠죠. 지금 이제 항상 완벽한 시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자세한 상세한 뭐 일정이어야 되지. 이렇게 rough하게 짜서는 그냥 뭘 하는 완벽한 시간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 문맥상.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 so that could 아까 그 형태에서 뭐뭐 할 수 있도록이라는 그 부사절 있었죠. 근데 그때 여기 could 그 CJ 일치를 시켜야 되니까 can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서술형 문제 전체 영작이 지금 2개면 사실 많은 곳에서 나왔을 때 별이 없는 게 그냥 이제 몇 개 학교에서 출제된 거고 1개만 돼도 이제 조금 겹치는 게 생긴 거거든요. 2개 정도면 꽤 많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내신에서 이제 좋아하는 내신 문제에서 서술형으로 내기 되게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어요. 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나 뭐 강조 구문이 있으면 그런 거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so that 주어 can이랑 could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때문일 것 같으니까 나는 정말 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라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은. 그럼 이제 넘어갈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뭔가 어떤 일을 하기에 최적의 시간을 알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뭔지도 잘 파악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최적의 시기가 언젠지 알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게 상세한 일정을 짜보세요. 그러면 언제 뭘 하는 게 가장 적합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약간은 솔깃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완전 그 기록하고 계획하고 이런 거 중독이어가지고 저는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볼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계획을 짠다고 해서 그걸 다 지키는 편은 아니지만 일단 짜는 건 되게 좋아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한 얘기니까 조금 더 내용이 이어지겠죠. Others claim that he should take every situation into account and wait for the precise moment to act. 여기서 보기 전에 잠깐만 우리 그 포인트 하나 살펴보면 이게 중학교 때 이제 문법 책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some, others, still others 해서 뭔가 여러 그 물건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있는데 일부는 이렇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고 할 때 우리가 그 표현을 some, others 여긴 없지만 still others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아까 some said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others claimed 그 다음 차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장이 still others 이렇게 나옵니다. 그 still others 7번 문장까지 하면 우리 이 한 페이지가 끝나요. 한 페이지가 영상 하나니까 여러분 진짜 많이 오셨어요.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thers claimed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주장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주장했는지 주장했다라는 동사 뒤에 이제 명사절 체크는 그냥 자동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that he should take 역시 CJH 잘 시켰고요. He should take every situation into account and but or 아까 등위 접속사라고 했고요. 등위 접속사는 어떤 포인트를 조심을 해야 되냐면 병렬 구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법 문제를 풀면서. 근데 등위 접속사는 이제 병렬 구조라고 해서 얘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같은 위치를 이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어디였었죠? 여기 Many people travel to his palace. 그래서 문장 하나 but they all provide different answers. 이렇게 문장 둘 문장과 문장을 그냥 이렇게 또박또박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같은 성분이 있으면 뭐 그냥 주어가 똑같다 그러면 뒷부분에서는 주어를 뺍니다. 등위 접속사의 경우에는 종속 접속사는 안 그러는데 그래서 얘는 빼고 나면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디에서부터 지금 뺀 건가 그걸 이제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others claimed, 다른 사람들이 주장을 했는데 뭐를 주장했냐면 that, 이제 요런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거죠. he should, 이때 he는 왕이겠죠. 여기 대상 문제가 엄청 나와서 대명사만 나오면 파악하면서 가야 됩니다. he should take, 여긴 수거예요. take something into account, 이것을 고려하다, 이런 수거인데 모든 상황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and wait for the precise moment to act, 그리고 행동할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he should take, he should wai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잘못 착각한다면 others claimed that he should take every situation into account and waited,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 기다려. 그게 아니라 왕이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고, 그것은 해석, 그 의미 파악이 이제 되어야 되는 문제니까 사실은 병렬 구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문장에 따라서. 그래서 얘는 wait라는 형태. 그래서 he should,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쓰고 and he should wait. 여기까지가 똑같아서 그냥 여기서는 he should를 안 쓴 것 뿐이에요. 생략하고. 그래서 여기 wait 형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봐서 알고 있는 명사 moment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가 쓰였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받고 역시 출제 포인트를 보면서 조금 더 해석은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이 문장이 들어갈 곳을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 이 전체 글에서 이 문장이 들어갈 곳은 물어보는 걸로는 얘가 1순위입니다. 우리 이 3 questions 전체 지문에서. 왜냐하면 some, others, still others 라는 되게 큰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others를 넣는 게 딱 물어보기에 너무 명쾌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알아두고 가면 되겠죠. 이 문장이 들어갈 곳 문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others 그냥 소소하게 어법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 the others 안 됩니다. 왜냐면 아까 그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the others를 쓰는 상황은 some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가리킬 때 the others예요.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은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고 뭐 그 외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뭐 10명이라면 3명이 그랬으면 나머지 7명을 모두 말해야 the others 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 안 되고, 이게 복수가 아닌 other 이렇게 쓰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others 사소하지만 형태를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take something into account. 이거는 되게 소소하게 역시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고 문맥 단어로 낼 수도 있는데, 우리 그 교과서 앞에 before 뭐 read인가? 그 읽기 전에 보는 거 있잖아요. 그 제목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이 take something into account, 이게 영영풀이로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119페이지니까 120페이지 바로 앞쪽에. 그래서 그런 거는 아무래도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수거는 우리가 외워두지 않으면 이거를 뜻을 도저히 추측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보고 고려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하시고 가는 게 좋겠어요. To consider something, 뭔가를 고려하는 건데 making a decision, 뭐 결정할 때 고려하는 거. 그래서 얘는 표현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얘 어법 역시 많이 나옵니다. 여기 wait, 이게 he should take and he should wait. 그래서 얘가 이런 걸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이걸 기다려야 한다라고 해야 되니까 wait를 써야지. waited면 others claimed and others wait. 그래서 그 의미가 아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 의미를 한번 보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take every situation into account,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되게 소소하지만 every 단수명사 익숙하시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wait 기다려야 되는데 for the precise moment, precise는 정확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영 단어를 보면 precise, exact and accurate in all details. 그래서 완전 정확하고 진짜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순간, 행동할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대답을 들어보신 건 어떠세요? 첫 번째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아까 그 디테일 스케줄 그걸 짜야 된다고 했었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그 행동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이런 답을 들었으면 이건 약간 좀 별론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정확한 그 적절한 순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아마 저도 이걸 못했을걸요. 그냥 지금 대충 하니까 할 수 있는 거. 사실 대충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에서 타협을 하고 이쯤이면 그냥 일단 해보자
해서 지금 하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정확한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여러분이 중간고사 끝나고 이걸 올리게 됐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오늘에는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이어 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그래서 이 페이지의 마지막 문장은 아까 some, others, still others 그 구조에 이제 딱 해당하니까 바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Still others suggested that he should consult wise men 이렇게 된 문장인데 역시 still others 그 또 다른 사람들은 suggested 제안했다라고 한 다음에 동사 뒤에 명사절이 이제 정말 쉽게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되게 지금 어디에선가 그 중학교 때 들어봤던 그 멘트가 어디인가 문법책인가 아니면 문법 선생님에게 들어봤던 그 멘트가 여기 나옵니다. 주장, 제안, 요구, 명령 등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서 대절에는 should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는데 이때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쓸 수 있다. 아마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본 적 없으시면 지금 보면 되지만 그 말을 이제 딱 적용시킬 수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장, 제안, 요구, 명령 동사라는 게 뭐 그런 동사가 따로 있지는 않겠죠. 근데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인 거예요. 근데 여기 suggested, 제안했다니까 정확하게 지금 맞아 떨어지죠. 이런 것을, 이런 뜻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 대절, 그 명사절이죠. 그 절에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때 should를 생략할 수 있대요. 사실 다른 문장에서는 그렇진 않잖아요. 다른 문장에서 얘를 막 생략할 수 있다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의 동사가 주절에 쓰였을 때는 그 명사절 안에서는 should 동사 원형에서 should를 생략할 수 있대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명령을 만약 했다고 하면 이래야만 한다고 명령했다. 제안도 이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생략하지 않을까. 그냥 제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should 동사 원형을 쓰는데 should를 생략할 수도 있더라. 그러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얘를 만약에 생략한다고 하면 consult. 우리가 그렇게 지켜왔던 수일치가 사실 이 상황을 모른다면 수일치 틀렸네 하고 얘를 틀렸다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얘는 should 동사 원형에서 should를 생략한 거라서 한 단계 더 생각해서 맞았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출제 포인트에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still others suggested 또 다른 사람들은 제안을 했는데 뭐라고 제안했냐면 he should consult. consult는 여기 이제 영영 단어로 나오지만 뭔가 상의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되게 표시가 이상해졌네요. 상의하는 건데 ask somebody for opinions and advice. 그래서 누군가의 의견, 조언 이런 거 이제 구하는 거 그런 걸 이제 consult라고 하는데요. wise men 현명한 사람들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러면 역시 이 문장이 들어가 있고 6번 문장 아까 others로 시작하는 문장보다 훨씬 그 출제율이 떨어지지만 물어볼 수도 있겠죠. some, others, still others 그 구조에 해당하니까. 그리고 consult는 많이 물어보겠죠 뭐. 그래서 여기 부분을 he consult 해도 뜻밖의 맞다는 거. 왜냐하면 he should consult에서 should가 생략된 거라서 조동사 동사 원형 쓰는 그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consulted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가 상담을 했다고. 상의를 이미 해버린 게 되잖아요. 과거형으로 쓰면. 그래서 안 되고 consult도 안 됩니다. 얘가 지금 이 조동사 뒤에 썼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쓴 거라서 지금 이제 시제일치는 원래 시켜야 되는데 시제일치 얘를 시켰다가 지금 그 얘를 생략한 거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면 시제일치를 아예 안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he consults면 그 안에 현재를 쓰겠다는 건데 얘가 주절의 동사가 과거여서 그렇게 시제일치 를 안 시키는 건 역시 안 됩니다. 그래서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는데 should consult 이건 원래 문장이었고 consult는 된다는 겁니다. should를 생략하고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영영 단어 consult는 맞는 걸로 보통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봤었고요. 이 문장에서 이제 내용 일치를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 이거 좀 치사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네. 근데 저는 좀 치사할 수 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봐보면 in response to the second question Some claim that the king should consult wise men. 이렇게. 그래서 되게 그럴싸하거든요. 어떻게 언뜻 보면. 근데 내용일치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맞는 것 같은데 답이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어떤 사람들은 왕은 현명한 사람들과 상의해야 된다고 뭐 주장했다. 이건데 뒷부분이 다 나왔잖아요, 여기.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regarding the first question 그거에 대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이걸 제시한 거여서 얘가 틀린 거예요. 이게 second가 아니고 first.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 얻어야 될 교훈은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를 되게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 아니면 이런 식의 뭔가 내용은 맞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 이런 식으로 낚을 수가 있겠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보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나저나 이 제안은 어떠세요? 저는 이것도 정말 좀 웃겼는데 첫 번째가 그래도 그나마 상세한 일정 짜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것도 이제 뭐 확신은 없지만, 근데 두 번째는 뭐 모든 상황을 고려하는 건 저는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제안을 한 거냐면, 왕이시여 현명한 사람들과 상의하셔야 됩니다. 아니 기껏 궁전에 와가지고 그 질문에 지금 토스 패스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걸 답을 다시 이제 맡기는 거죠. 자기들은 모르겠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세 개의 일단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답, 아까 different answers였으니까 그 대답들을 본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대답들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까지 120페이지 여기는 여러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앞 페이지에 똑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기까지 120페이지 전체를 이제 총괄하는 주제 문제 같은 거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별건 아니지만 three questions and various answers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왕이 했고 거기에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다. 이 정도로 이제 요약이 된 비슷한 걸 이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가 정리가 됐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서 조금 두렵기도 한데,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한 번 할 때 이제 꼼꼼하게 해두면 이제 얘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조금 내가 이 부분은 모르겠다 아니면 표시를 해둬야겠다 하는 것만 이제 필기를 해두시면 그것만 복습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시간을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게 수업을 해서 이제 미안한 마음에 이런 말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첫 페이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 스타일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본문은. 그래서 이게 한 페이지, 이 글 전체가 5페이지로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4번이 더 남았구나 라고 예측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 설명 때문에 조금 더 길어진 면이 첫 번째 영상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그렇게 크게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오늘 이 120페이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정말 많으셨고 121페이지를 같이 이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